네, 2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주변에서 횡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박스권의 범위가 얼마나 더 커질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42,300달러 부근이고 오버헤드 저항이 44,700달러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조금 잘 뚫어줘야지 그 이후에 이 49,000달러 부근의 로컬탑 리테스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의 범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준다라면 1차적으로는 44,000달러 44,70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의 지지를 온전하게 확인을 해주는 거, 이 정도가 조금 단기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밴드를 가져왔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3데이 차트예요. 볼린저 밴드가 엄청 압박받는 상황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스퀴즈가 되면서 쪼그라들 때, 요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때처럼 바짝 지금 좁혀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팡 하고 나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미 있는 어떤 반등세가 반복성을 가지고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3데이 차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과거에도 보면 좁혀졌을 때 팡, 좁혀졌을 때 이때는 아래쪽으로 팡, 이때는 위쪽으로 팡, 예,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있고, 그래서 좀 이쪽으로 한번 팡 하고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조금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가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재밌어요. 그냥 비트코인 전략은 되게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so simple 이란 얘기를 하는데,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를 해. 그리고 그냥 홀드하고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해. 이걸 계속 반복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해. 그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해. 반감기 500일 뒤에 매도해.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야. So simpl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항상 이렇게 데일리 트레이딩 내지는 어떤 급반등세를 노리고 수익화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심플한 대응 전략인데, 이런 거 기본 바탕으로 좀 깔아놓고 개별적인 투자 전략을 설정해 가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이 종료됐을 때가 16,000달러에서 25,000달러 구간이야. 그리고 상승의 첫 번째 단계는 25,000달러에서 38,500달러. 그리고 사전 강세장의 두 번째 단계, 이게 지금 38,500달러에서 48,000달러. 골든 강세의 시작은 48,000달러에서 69,000달러. 슈퍼사이클의 시작은 69,000달러부터 이제 새로운 투더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이번에 38,000달러까지 갔다 왔고, 이제 골든 강세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48,000달러 위로 올라서주는 그 상황, 거기서부터 돌파 지지를 받고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 그게 뭐다? 골든 강세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나서 전고 돌파 이후에 슈퍼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진다. 이제 새로운 고점, 올타임 하이가 설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언저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 왔습니다. 이거 견뎌냈고 여기까지 왔어요. 좀만 더 견디면 된다라는 거, 어떤 비트코인의 역사적 반복성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 이렇게 적시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000달러에서 48,00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한동안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거고 반감기 전에는 48,000달러까지 랠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로우 쪽을 보면은 36,000달러 부근까지, 레인지 하이를 보면은 5만 달러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를 지금 와리가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리가리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폭이 좀 좁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분석가들에 따라서는 이 폭이 지금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레한드로 같은 사람들은 지금 28,000달러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갈 수 있는 그 폭 자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패턴에 대해서는, 흐름과 관련된 패턴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조금 챙겨가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이슈 있고 ETF 이슈 있고 주간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 20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200주 이동 평균 아래에서 강세 랠리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세의 기본 조건은 20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20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ETF는 어마어마한 흥행을 지금 하고 있고, 주간 차트에서는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까지 나왔다. 이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상승을 한다라면 2020년에서 2021년 그 당시 패턴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구조가 진짜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 알트코인들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모르겠어요. 이 세 번 얻어맞고 네 번째 돌파 랠리 약간의 횡보 축적을 보이다가 급등하고 이제 두들겨 맞고, 역시 이번에 지금 세 번 두들겨 맞고 네 번째 뚫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 축적 상황, 근데 뭐가 나올 거다 이제 훅 하고 나와가는 상황 반복된다라면, 그런데 똑같이 지금 하단 지지라인도 세 번에 걸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도 똑같고, 와 이때 코비드 생각나네요. 2020년 3월 이때 어마어마했었는데, 정말 이때 뭐 세계 경제 그냥 다 골로 가는 줄 알았었죠. 그날 당일에 막 쭉쭉 빠질 때 지금 아직도 약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겪고, 요때도 겪었고, 아마 요 주변에서 처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요걸 겪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쯤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고점 찍고 여기서 더 나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약간 조금 힘든 시간을 경험하셨을 텐데, 아 우리가 진짜 이것까지 봤습니다. FTX 때 팡 하고 내려 꽂았을 때 정말 정말 무시무시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레한드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폭이 커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박스권의 범위가 제일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지금 다음 목표가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야. 그런데 이 사람은 35,000달러에서 36,000달러 가다가 한 번 더 반등하는 척 하다가 꼬라 박을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까지? 28,000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올해 안에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폭등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작년 11월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추 다 맞췄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ETF 효과는 49,000달러 찍고 로컬탑 찍고 큰 조정이 올 것이다. 여기까지 딱딱 지금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라서, 야 28,000달러 뭐 이런 건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건 좀 별로고, 저는 최악의 경우가 한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조금 반등세가 이제 반감기랑 맞물리면서 나와주면 좋겠다. 최악의.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 그냥 와리가리 하다가 반감기 직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반감기 전으로 한번 빠졌다가 축적하고 나아가는 상황, 뭐이 정도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워낙 강력하게 이 시장의 트렌드 메타로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이 정도로 43,000달러 주변에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가버 거백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가 지금 채굴자들이 매일 생산하는 비트코인 물량의 5배 수준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지금 비트코인 생산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하루 평균적으로 채굴자들이 뽑아내는 게 한 900개 정도인데, 하루에 지금 4,700개씩 평균 비트코인 ETF 상품들이 지금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로 따지면 하루에 2억 달러 규모씩.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반복이 평균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공급 충격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 ETF가 지금 현재 흡수하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하루 양이 비트코인 채굴량의 5배 수준이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채굴은 더 빡세지는데 지금 이런 ETF 상품들, 그러니까 월가의 거물급 기관들이 쭉쭉쭉쭉 계속 빨아들인다라면, 아니 수요는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희소성도 더 커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급 충격.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급반등한다. 뭐 이런 약간 기본적인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국면의 어떤 시작점이 마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ETF 발행사들의 액션을 통해서, 특히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한 48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그레이스케일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14만 개 정도가 유출이 됐고, 돈으로 따지면 58억 달러 규모. 지금 이것보다 지금 조금 더 늘었거든요. 얼추 지금 JP모건이 처음에 그레이스케일 GBTC 환매가 나타났을 때 처음에 예측을 했던 게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추 6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어떤 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하루 평균 유출량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GBTC의 어떤 매도 압력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역시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가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보유 물량을 기준으로 한 기관들의 순위가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위는 그레이스케일, 여전히 지금 48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8만 9천 개, 블랙록이 6만 6,200개. 지금 이게 무서운 거죠. 피델리티가 5만 9천 개, 이제 캐나다의 퍼포스 인베스트가 3만 2천 개. 블랙록이 지금 15거래일 정도 만에 비트코인을 6만 개 이상을 지금 쓸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은 한 달 반 정도면은 2위 자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블랙록은 지금 정도의 속도를 계속 이제 가져간다라는 걸 만약에 내부적인 전략으로 세워놨다라면, 블랙록이 경쟁 타겟으로 삼는 게 과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일까?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레이스케일을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을 목표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달려들고 있다라고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6만 개, 7만 개 가까이를 쓸어 모았다라는 게, 이런 상황이 지금 재밌는 거죠. 피델리티도 지금 6만 개 정도 가까이 쓸어 모았고, 좀 재밌어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고, 이제 막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 아주 흥미롭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